사장이 누굽니까? 접니다. 검찰에서 왔습니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보소. 도망갈 죄인이 아니에요. 사원들도 많아요. 그냥 가게 해. 철수아, 미안하다. 천만에요. 어차피 회사는 장남이 지켜야죠. 거인들의 결단, 밀수 사건과 엇갈린 운명, 제1장 중정에서 불어온 피바람.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대한그룹과 세기그룹의 미증유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카린 밀수 사건. 국가 재건의 사명을 띠고 건설 중이던 비료 공장이 밀수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대한그룹의 국대호 회장은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짐을 져라? 그저 다 모르고 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니면 이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다. 국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남 철민은 회사를 지켜야 했기에 결국 차남 철승이 총대를 매야 하는 비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가면 회사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다 알려져 버린 일이라 당분간 감옥에 갈 준비를 하거라. 장남보다 차남이 가는 게 그나마 세상 보기에 낫지 않겠나? 국대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식을 사지로 모는 아비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2장 천태산의 분노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같은 시각 세기그룹의 천태산 회장 역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국대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했습니다. 뭐라? 우리 세기가 밀수를 했다고? 이놈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고속도로를 닫고 현대화를 이끄는데 고작 사카린 몇 톤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아? 천태산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결백과 기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돌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봐 비서실장, 당장 청와대랑 연락해.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직접 설명하겠어. 일꾼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펜대 굴리는 놈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해? 천태산은 투박한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에게 기업은 곧 국가였고 자신의 명예는 곧 세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3장 권력의 배신과 토사구팽.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비정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실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두 거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국대호는 권력의 민낯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부장님, 일전에 다 양해해 주신 사안 아닙니까? 공장 짓는 자금 마련하려고 다 같이 합의한 거잖아요? 이봐 국 사장,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양해했다고 그래? 모든 책임은 당신네가 지기로 하고 시작한 일이야. 알겠어? 권력의 핵심 인물들은 국대호를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천태산은 이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특유의 뚝심으로 맞섰습니다. 나 천태산이야? 흙바닥에서 지게 지고 일어난 놈이라고?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눌러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우리 공장 건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될 거야. 제4장 국회 오물투척 사건 터져버린 민심.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중 의원의 논리 정연한 비판과 김두한 의원의 돌발 행동은 두 그룹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벌이 특혜를 받고도 모자라 밀수까지 해서 배를 불립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연단에 오른 김두한 의원은 오물이 담긴 통을 내각 위원들에게 투척하며 포효했습니다. 이건 국민이 주는 선물이다. 똥이나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한그룹과 세기그룹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거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제5장 자식을 감옥으로 보내는 아비의 눈물? 대한그룹 사장실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남 철승은 담담하게 수갑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철승아 고생 좀 할 게다. 단단히 각오해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철승이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국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철승아. 내 자식들을 내가 잘못 가르친 게다. 이게 다 내 탓이다. 같은 시간 천태산은 구속 위기에 처한 동생과 직원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어? 우리 애들은 잘못 없어? 시킨 건 나니까 나를 잡아 넣으라고? 그의 고함이 조사실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제6장 국대호의 위대한 헌납과 천태산의 돌파. 수많은 기자가 운집한 가운데 국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의 의미로 현재 건설 중인 대한비료 주식 일체를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공장을 국가에 바치겠다는 선언. 반면 천태산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지키는 대신 더 큰 성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헌납하지 않아? 대신 이 공장을 세계 제일로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하겠어? 그게 진짜 애국이야? 제7장 소금 묻은 돼지고기와 쓰디쓴 소주 한 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국대호는 아들 철승과 마주 앉아 소박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일궈온 공장입니다. 철민아? 사업도 마찬가지야. 욕심 다 버리고 나니 이제야 내가 보인다. 공장은 나라에 줬지만 나는 내 자식의 당당한 미래를 샀다. 그거면 된 거다. 국대호는 연거푸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제8장 정치는 생물이고 기업은 실체다. 국대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철민아, 절대로 정치하는 놈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부르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자들이다. 기업가는 오직 물건으로 말해야 한다. 비료 공장이 나라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 비료로 우리 땅이 기름지게 변하는 것만 흐뭇하게 지켜보자꾸나. 같은 시간 천태산은 현장 막사에서 소주를 마시며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나 천태산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으냐? 정치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 손으로 만든 제품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로 나간다. 제구장 거인들의 뒷모습 마이너스 시대의 유산. 밤이 깊어갈수록 두 거인의 눈빛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국대호는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천태산은 움켜심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국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현장으로 나갈 거다. 공장은 뺏겼어도 내 손에 밴 흙냄새는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비료 사건이라는 참혹한 시련은 국대호에게 전 재산 헌납을, 천태산에게는 굴하지 않는 투쟁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결단들은 두 그룹이 정경유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를 호령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 국대호와 천태산 두 거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오직 나라를 위하는 하나의 열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뺏긴 공장보다 더 큰 꿈을 품은 거인들의 발걸음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